오늘 부천시 40주년, 부천 100년을 맞아서 제가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도시가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야 문화특별시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 17년 가까이 우리가 한 것은 축제 이벤트를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제라든지 만화축제라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축제 이벤트에 더해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구경뿐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창조자로,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문화특별시로 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년 날 전야제로 3일 동안 치렀던 생활예술인들의 무대, 생활예술 페스티벌, 이것이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부천의 이러저러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익히고 즐기는 분들이 대략 추산하건대 저희 파악으로는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3일 동안의 생활예술 페스티벌에 무대에 등장하신 분들이 82개 팀에 1,300명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해를 갈수록 좀 고도화된다면, 저는 이제 90만 부천 시민은 그저 이벤트의 구경뿐이 아니라 한 종목 이상을 배우고 즐기는 예술 창작인으로 봐도 좋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문화를 직접 향유하고 창조하고, 또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만화, 영화, 음악의 또 부천필, 복사풀 예술제 같은 고급 전문 예술 영역의 서포터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민선 오기 시작하면서 추진했던 학생 아트밸리 사업, 그래서 지금 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진행하는 예술 특화 교육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은 이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즐기는 부천 시민으로 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엘리트 예술 영역으로 기량을 발휘하는 친구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월중학교의 색스폰 신동 최승원 군이라든지 지금 이하이 같은 친구도 사실은 우리 부천에 문화예술과 접촉을 맺었던 청소년들의 이 어떤 사례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 문화특별시로 가지 않겠나. 오늘 강조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그런 이벤트 축제 예술과 생활예술, 시민이 창조하고 즐기는 생활예술과,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좋은 도시라 그러면은 그 도시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가꾸고 보양하고 선양하는 일을 해야만 문화특별시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부천 정신이 뭐냐, 이런 점에 대한 좀 화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시민들을 부천 시민답게 만드는 정신은 저는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선생의 나눔 정신이, 저는 부천이 기려야 될 부천 시민이라면 한번 좀 체화하려고 해볼 필요가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한양행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미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 신곡동에서 의약품 생산을 했던 그런 기업이고, 또 일제시대 때 종업원 지주제를 일찍이 시행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유일하게 지금도 국민 설문조사를 하면 존경하는 기업인으로서 거론되는 분은 유일하게 유일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정신적 자산을 우리 부천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문화도시의 자양으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는 펄벅 정신입니다. 펄벅 여사가 1956년 전쟁 이후 연도는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전쟁 이후 그 깊은 구지에서 유한양행터죠. 거기서 일면식도 없는 대한민국, 일면식도 없는 부천에서 소사희망원을 만들어서 전쟁 고아와 혼혈 고아들을 뒷바라지했던 그런 인류애와 박애의 정신을 우리 부천에 정신적 자양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펄벅 축제를 우리 시대 지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시대를 맞는 시대 정신으로서 좀 승화시켜가지고 펄벅 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예와 다문화 축제를 계승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교감을 갖고 있고 이미 중앙정부와도 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벅 여사의 박예와 평화정신, 인류애 이런 것이 우리 부천 시민들이라면 좀 한번 되새겨봐야 될 부천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에 또 기려야 될 정신이 있다 그러면 얼마 전 작고하신 원경선 선생의 생명 존중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당동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이후에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풀무원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유기농의 대한민국 최초 시도로 나타났고 생명 존중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에 따라서 UN 글로벌 500상도 수상한 바가 있고 결국 핵심을 요약한다면 원경선 선생의 정신은 환경 존중, 생명 존중, 환경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일한 사상, 펄벅 사상, 원경선 정신 이런 세 가지 정도 제가 지금 정리하고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이 우리 부천에 좀 살아 숨쉬고 곳곳에서 구현되고 할 때 그리고 시민생활 속에서 그저 박제화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피가 도는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을 때 저는 문화특별시 부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최근에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자로 이제 공식 인사 발표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도나 또 인사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평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향후의 인사라든지 뭐 향후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부천시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 부천시 행정을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시각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호남을 얘기하고 충청 출신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천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서 재미 보려고 하는 생각도 참 가소롭습니다. 또 정당 공천도 이제 폐지하려고 하는 마당에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천 지역사회를 지역으로 나누거나 공무원 조직사회를 직렬로 분열시키거나 아니면 시정부와 의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행동이나 태도나 언행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서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천의 발전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 출신이지만 내일쯤 본적을 부천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저를 중심으로 뭐 이런저런 지역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부터서 좀 반성하고 그런 소지를 좀 없애는 일에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인사에 있어서 무슨 비서실에 누가 그만뒀는데 그 자리 정무팀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처음부터 부천시 비서실에 제가 일할 때 정무팀장이라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비서 1팀장, 2팀장. 그러니까 정무적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표현적으로 그래 정무팀장이라는 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도 이제 우리 지금 비서실에 이제 로도 많이 걸리는 게 민원 처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하고 이번에 제가 발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좀 특별히 주문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
정책 암행어사, 그러니까 미스터리 쇼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실제 주민 생활 속에서 그런 취지가 구현이 되고 있는지를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스크린하고 문제점이 뭔지 도출해내는 서울시에는 이런 미스터리 쇼퍼 팀이 아예 조직돼 있어가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행정에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실제 모습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어떤 공식적 편제 가기 이전에 저는 뭐 비서실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대단히 민원 처리의 그 시민 응대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비서실의 정무 기능은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비서실장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대의회 관계된 일이라든지 부천의 제 정당과 관련된 일들은 비서실장이 하는 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뭐 정무팀장이 누가 뭐 이런 것은 사실과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현안이나 뭐 궁금하신 게 있습니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우태포 네, 중대부도 오태포 기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현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조금 시장님께서 그 기자들의 그 인사항화평과 관련해가지고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협박성 발언도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시라고 봅니다만은 그 언론이라는 시각이 거의 다방면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시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다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대처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시각을 우리는 이런 시각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하시고 시장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셨으면 좋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성 발언을 들려서 우리 시장님이 소통하는 시장님이라고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여론을 제대로 하고 또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런 취지를 한 건 아니고 그런 보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런 소지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소지를 근본적으로 좀 없애기 위한 방법도 아까 뭐 본적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시각으로만 여러 향해서 볼 수 있는 다각도의 고심의 결과물이 인사인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서영만 기자. 영임회의 서영만 기자입니다. 이따 8시에 40주년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 감사패 전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패 받는 분이 두 분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김혜준 전 문화재단 이사장께서 이번에 감사패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열심히 잘 일을 하셨겠지만 그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회의만이 결정된 이런 일이거든요. 물론 뭐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문화도시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감사패를 한번 할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잘 협력해서 잘 나가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회의에서 회의만이 결정된 분을 감사패까지 하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좀 하셔야 되겠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장으로서 그 사람을 임명했던 사람으로서의 시각이 있습니다. 공과는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최소한 부천에서 3년을 봉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줄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